그래서 만약에 책을 쓰더라도 이런 임장지도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가 얼마니까 여기가 얼마다.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지도가 있으면. 안녕하세요, 동금 여러분. 족장입니다. 오늘 제가 가는 곳은 두 군데입니다. 첫 번째 갈 곳은 제가 이번에 출판사 계약을 하거든요. 저도 책을 한 권 더 써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동안 미뤄왔던 출판사와 계약을 하러 왔고요. 두 번째 갈 곳은 이번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월세 한 7천만 원에서 나오는 토지를 계약을 하러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의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나하나 막 만들고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는 책도 쓰고 책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것도 오늘 출판사 대표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책을 쓰면 좋을까요? 제가 경매책, 상가책, 자기개발, 일반 부동산,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출판사 계약을 하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끼고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출판사 계약을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우선 경매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빨리 생애 한 번은 꼭 했으면 좋겠고, 경매 기초, 저번에 이제 강의 때 권리분석 단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숨어있는 기회가 되게 많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아파트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파트 주택에 주목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거 매 챕터마다 실전 투자 케이스 스터디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처럼 아직도 고민 중인 당신에게 딱 이렇게 썰을 풀면 저는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서 이제 조금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강의에 다 있는 거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부동산 경매 기초네요. 그쵸? 그러니까 제가 고민이 늘 되는 게 보면은 경매 기초책을 쓸지 완전 기초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경매책.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경매책이냐 이게 상가책이냐 이게 좀 다르긴 하거든요, 느낌이.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큰 고민을 가지고 있긴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두 개 다 어설프게 가져가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는. 각각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어설프게 가져가다 보니까 어렵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경매책을 쓸지 상가책을 쓸지, 아니면은 근데 수요가 어떤 게 더 많을까요? 어차피 두 개 다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저는 경매가 맞는 것 같아요. 경매책이요? 상가도 수요가 있긴 하겠지만 경매로 가면 내 집 마련하고 싶은 사람도 맞아. 관심을 줄 수가 있겠죠.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상가책, 경매책 했을 때에는 경매책이 잘 팔리긴 할 거예요. 근데 경매책은 엄청 많이 나와요. 한 달에 한 두세 권씩 계속 나오고, 근데 상가책은 몇 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는 데는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쵸, 없는 데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상가 전문적으로 확 매력적인 책이 없었다는 거는 강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지금 상가 쪽에 더 쓰고 싶은 마음이 더 있으신 거예요? 크게 뭐 그런 건 없는데, 근데 그런 장단점이 있어서 보시기에는 어떤 게 좀 더 상품성이 있을까? 왜냐면은 제가 경매책만 쓸 수 있다 그러면 무조건 이걸 쓰긴 맞는데, 사람들이 계속 보기에는 상가책이 편할 거예요. 그냥 오랫동안 계속 꾸준히 팔릴 거. 그냥 말씀하셨다시피 상가책을 쓰시는 분들도 많이 없고, 쓸 수 있는 분들도 많이 없고, 그 다음에 수익률을 그렇게 많이 내는 분도 많이 없어서, 그러면 상가책 하면 이 책이다 라고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경매책은 그러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갈 거예요. 일주일에도 한 권씩 나오기 때문에 거의. 근데 한 권으로 다 담기에는 너무 방대할 것 같아서 그러시는 거예요. 다 하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예, 그래서 지금 상가책은 어쨌든 간에 잘 나가는 거는 상가투자 노트랑 그 김종률 저자님이 쓰신 그 두 개가 끝이에요. 나머지 책은 거의 안 나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치고 들어갈지. 상가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시장이 있네요. 경매는 솔직히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그쪽 관련 책이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 편집하고 나서 경매에 직접 참여한 그 편집자들도 꽤 있거든요. 그랬으니까 책이 많긴. 네, 엄청 많아요. 그리고 내용이나 뭐 인장이나 이런 것도 비슷하고. 근데 이제 고민은 입문서로 포장을 하지 않고 아예 실전 투자로. 아니죠. 그 가면은 입문서를 쓰고 중간중간에 아까 말씀드린 똑같이 이거 실전 투자가 중간중간 들어가는 거죠. 상가 투자하는 방법이긴 쭉 나오고 중간에 실전 투자 들어가고, 실전 투자만 계속 들어가면 사람들이 야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 난 못하겠는데? 라고 말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주마사 입장에서 그래도 경매책이 더 잘 팔리고 훨씬 더 시장이 크잖아 라고 하면은 또 글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가 싶어가지고.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지금 없는 시장에
아주 그냥 오랫동안 익힐 수 있는 그런 깃발을 꼽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냐하면 경매로 가려면 컨셉이나 포장을 하는데 큰 시간을 들여야 되는 단점이 있고, 하지만 상가는 정말 이 책이 클래식이다, 바이블이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 느낌만 줄 수 있다면 시장에서 반응이 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저는 경매로 생각을 했는데 좀 없는 데서 포지셔닝을 해서 잘 되면 저희 책 외에 재무제표 모르는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게 처음이었어요. 그 당시에 재무제표는 회계사가 보는 거지 주식 투자자가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회계사님이 저한테 그 회계사들 주식 못해요. 투자자들이 반드시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장이 없는데 잘 되면 엄청 폭발적이고 깃발을 꽂을 거 방금 얘기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분의 강의를 듣고 완전 강의에 푹 빠져가지고 책까지 만들게 된 사례니까 어쨌든 저희 이번 책도 저자님 기본적으로 네임밸류에서 포장을 어떻게 하냐에 달린 거니까 중요한 거는 임대료주도가 필요해요. 건물주는 임차인이 장사를 잘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건물주의 입장인 거예요. 그래야지만 이 사람이 오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책을 쓰더라도 이런 임장지도 같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가 얼마니까 여기가 얼마다. 그러니까 간단하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지도가 있으면 사람들이 상가를 어렵다 생각을 해요. 근데 되게 간단한 게 뭐냐면은 이거거든요. 임대료가 보면은 우리가 평당 임대료가 그래서 우리 실평수 한 평당 얼마 이렇게 해요. 여기 사무실도 그럴 거예요. 뭐 여기가 30평에 150이다 그러면 평당 5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 동네는 다 그냥 평당 5만 원이에요, 그냥. 그런데 좀 새 것은 6만 원에서 8만 원 될 거고, 좀 구축은 뭐 5만 원 될 거고, 예를 들어서 더 구축은 3만 원 될 거고,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인 여기 이런 곳에 대한 이런 비교를 하다 보면은 이런 임대료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임대료만 딱 하면은 수익률 계산해서 그냥 딱 사면 돼요. 저는 그런 투자 방식을 많이 선호하는 편이라서 그런 데이터적인 것도 지도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하면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코로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폐업하는 상가들이 막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쵸, 코로나 때문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상가 투자를 했을 때 나에게 올 수 있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재앙이잖아요. 이게 뭐 평생에 한 번 올까 말까 하는 재앙이 와서 지금 우리 상황이 된 거지, 여기까지 대비를 해라 이거는 솔직히 너무 많이 가는 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요즘 대기업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은 매출 대비 13% 이렇게 해요. 요즘 대기업들은 절대 임대료를 고정으로 가지 않거든요. 잘 팔면 많이 줄게, 안 팔면 작게 줄게 이렇게 해요. 스타벅스, 맥도날드, KFC 뭐 여러 대기업들은 전부 다 수수료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뭐 이게 만약에 뭐 너희들이 이게 싫다 그러면 이런 케이스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거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거고, 지금 코로나 시대 때문에 이제 우리 걸어다니는 상가가 많이 죽는다 그러면 또 수익형이라 그러면은 또 뜨는 데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힘들어하면 누군가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사회의 구조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잘못되면은 온라인 시장이 뜨죠. 온라인 시대 떴으면은 창고가 뜨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이 우리가 수익적인 측면을 볼 때에는 이렇게 좀 유연하게 가는 필요도 분명히 있거든요. 창고 값이 원래는 평당 15,000원이었는데 이제는 25,000원씩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즘에 백화점은 안 가죠. 근데 단독 교회 매장은 가거든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부지기 싫은 거야. 하지만 옷은 필요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단계적으로 쓰겠죠. 제일 처음에는 1억짜리 상가, 그 다음에는 3억짜리, 5억짜리, 10억짜리, 100억짜리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죠. 궁금한 게 지도로 할 건지 소액부터 고액까지 이렇게 갈 건지, 기본 스토리는 제가 여기 쓴 것처럼 약간 이런 거 상가 버전에 맞게끔 로드맵을 그려야 되니까 이거를 그냥 상가 기초책을 쓰면서 사례를 넣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의 차별성을 좀 책을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전, 경험,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한 기본 마인드로 이제 어떻게 모으죠? 라고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실전이 되는 거죠. 그럼 되게 시장을 폭넓게 흡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상가 초급책으로 만들 때 실전 사례를 좀 많이 넣어서, 왜냐면은 상가가 사람들 어렵다 생각할까봐 좀 무섭긴 하거든요. 투자자로서의 생각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잖아요. 어쨌든 간에 제가 송도에 제가 살고 있잖아요. 송도 제가 집 살 때에도 사람들이 너 왜 서울 안 사고 송도 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은 그때 당시에 공덕을 살려고 보니까 현금이 7억 들어가더라고요. 대출도 안 되고 실거주해야 되고
야, 그러면 내 돈이 7억 동안 몇 년에 들어가 있어야 되니? 그러니까 한 6년에 들어가 있어야 된대요. 왜냐면 이제 이주하고 부시고 짓고 들어가는데 어쨌든 간에 그 정도 걸리죠. 빠르게 해도 6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7억 넣고 얼마 먹니? 했더니 30억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정말 좋은 투자잖아요. 근데 저는 난 그거 안 할래. 나는 그냥 송도 살래. 송도에 아파트 하나 사면은 1,500만 원 들어가거든요. 난 그냥 1,500만 원짜리 해서 10개 살래 그냥. 난 그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팔고 싶을 때 팔 수도 있고 괜찮아 오를 것 같아서 그냥 살래.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1,500만 원짜리 넣은 게 지금은 한 2억씩 3억씩 다 올랐으니까 물론 저기 30억 올랐잖아. 그러면 그래 너 정말 좋다 하지만은 근데 나는 1,500만 원 넣고 3억 벌었고 너는 7억 넣고 6년 동안 이게 버는 거잖아. 그럼 수익률이 달라. 금액이 커 보이는 거는 네가 많이 넣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그런 식으로 책도 쓸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가 투자금 대비 수익률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에 대해서도, 돈에 대해서도 하는 거를 일단은 목차를 좀 짜서 제가 보내드리는 걸로. 말씀 들으니까 상가지수도 충분히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님은 경매로만 상가를 사세요? 경매로만 샀었죠. 왜냐면은 돈이 없이 시작했잖아요. 일반 매매로 사면은 대출이 한 60%밖에 안 나와요. 근데 경매로 낚시받아야지 9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은행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주택담보대출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 막잖아요, 계속. 그럼 은행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 은행이. 은행이 어떻게 하냐면은 야, 그럼 너희 사업자 대출 많이 줄게.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도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만들어요, 뭐를. 나라에서 은행에다가 야, 너희 빌려주지 마 했지만 은행도 안 빌려주면 못 살, 걔네들도 대부업이잖아요. 돈을 빌려줘서 이자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긴 해야 돼요. 어떻게 빌려주냐? 사업자라든지 뭐 상가라든지 이런 데로 많이 빌려주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60% 나왔던 대출이 이제 강남 빌딩도 이제 80%까지 나오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매입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는. 그런 트렌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은 오늘 그 계약서 써야 되지 않아요? 예. 쓰고 제가 목차를 하고 기간을 대략적으로 잡아서 시작을 해야겠네요. 오늘은 출판 계약도 했고요. 제 책은 아무래도 제가 잘하는 상가책을 쓸 것 같습니다. 출판사 계약을 마치고 토지 계약도 했거든요. 토지 금액이 한 77억 정도 되고요. 건축물을 지으면 약 한 120억 가량 들어갈 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월세는 최소 7,700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많은 일이 있었네요. 출판 계약도 하고 토지 계약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성장을 해가고 있네요. 세상에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자신이 도전을 얼마만큼 했냐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도전을 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다고 그러죠. 왜냐? 안 해봤으니까는 성공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의 영상을 남기고 있지만 지금 당장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도 저는 하루하루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 동금이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지금 있는 이 자리에 안주하지 말고 조금 더 많은 큰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도전해서 함께 성공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자고요. 오늘도 그럼 안녕.